사진 찍어 화이팅 막 이런 사진 찍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혼자 멸치 한 명 저기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비선수 출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독립리그 한선태 하자마자 바로 껐어요. 저는 지명 받자마자 그냥 바로 그 전원 버튼 눌러서 껐어요.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딱 그거 오케이 됐다 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핸드폰 엄청 진동 날 르르르르. 진동 엄청 많이 났어.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요, 3볼 되자마자 네. 선태야 너 여기서 포볼 주면 2군 내려간다 이 생각을 던졌어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던져야 돼 하면서 3볼에서 한가운데를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3볼이니까 안 칠 수도 있겠지만 3볼에서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된 투수 안순태입니다. 파주 챌린저스에서 지금 다시 들어와서 다시 제 입단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선태 선수의 근황이 궁금해서 네. 저도 찾아보다가 연락을 하게 됐고 네. 네, 다시 파주에서 열심히 경기에 등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지난 시즌 이후, 네. 질롱 코리아 이후 네. 네, 어떻게 보냈어요? 질롱 코리아 이후에 테스트랑 이런 걸 조금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비시즌을 좀 여유롭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간 100%의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레슨장에서 계속 운동했어요. 네. 네. 사실 LG 트윈스에 있으면서 아마 이후 어느 순간부터 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예. 그 팀에서 방출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했었을 것이고. 네. 일단 팀을 나오게 되는 상황부터 한번 일단 먼저 좀 거꾸로 됐지만. 네. 일단은 느낌은 있었어요. 이 느낌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작년 그러니까 21시즌부터 이제 조금 있었고, 근데 그때 코치님께서 어떻게든 막아봤다. 그래서 내년에 진짜 잘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저도 22년도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제 항상 후반기 됐을 때 조금씩 불편했었으니까 나는 풀타임을 일단 목표로 가자. 그걸로만 일단 가져갔어요. 네. 근데 그걸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구속이 조금 떨어진 게 많이 컸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1군 불펜이 워낙 좋잖아요, LG가. 네. 그래서 기회를 이제 조금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출을 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속이 몇 가지 떨어졌어요? 원래는 막 처음에 1군 막 올라가고 했을 때는 40 중반 나왔는데 22년도 때는 막 빨라봐야 141, 2 이렇게밖에 안 났으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중후반 이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구속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트라이아웃 때는 막 145 찍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는 이제 LG에서 방출 당하고 네. 제가 또 이제 플랜을 새로 짠 거예요. 네네. 아픈 거는 이제 거의 다 났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다 나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속이랑 변하고 조금 내 거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구속 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태 선수가 이제 KBO 리그 최초의 비선출 출신으로 네.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선수라는 타이틀이 항상 이제 아마 영원히 남을 거예요. 네. 네네. 그 타이틀을 안고 KBO 리그로 들어오게 된 그 이야기부터 네. 한번 풀어볼게요. 네. 2017년에 이제 파주 챌린저스에 입단을 했고, 네. 2017년 11월에 일본 네. 독립리그죠. 테스트를 보러 갔죠. 그렇죠. 네. 도치게 골든그레이브스 입단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김무영 당시 코치였죠. 네. 김무영 코치를 만나서 그때 정말 최고 구속이 146까지 찍었어요. 네. 시합 때 6월 달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정말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나 봐요. 파주에 있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팔만 올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김무현 코치님은 거기서 중심 잡는 거나 이동하는 거나 뭐 이런 걸 조금 알려주셔가지고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 컨트롤도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고 야구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늘었죠, 일본 가서. 네. 2018년 8월 20일 수원 KT 위즈파크 맞죠? 트라이아웃 네네네. 실수했던 데가 네. 일본에서 그것 때문에 오게 된 거잖아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모든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고요. 일단은 그 복권이라고 같이 독립리그인데 한국계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도
그걸 넣었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같이 호텔에서 자고 음.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그나마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네. 편했어요. 아. 예, 마음이 조금 편안했던 것 근데 같아요. 정말 이게 사실 비선출로 KBO 리그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참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뭐 국가인권위에 탄원서도 내고 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KBO 24를 통해서 이 룰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선태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트라이아웃을 참가를 해야지 지명권이 나온다고 했고 네. 지명권이 나와야지 지명을 받던 신고를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참가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어요. 그냥 무조건 잘 던져가지고 막 고 라운드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참가를 해서 네. 인상을 남기고 지명은 솔직히 받으면 너무너무 좋고 네. 안 되더라도 제발 신고라도만 가자. 왜냐면은 지명권이 있어야 신고를 갈 수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막 알아볼 때 있잖아요. 국가인권이나 막 이런 거 알아볼 때 그래서 이제 지명 말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자. 네. 이래서 그냥 일단은 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어땠어요? 트라이아웃 할 때 그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일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해외파 그때 엄청 맞아요. 학주 형이나 재훈이 형이나 대은이 형이나 막 이렇게 성민이 형이나 막 정현이 형이나 막 해외파에서 엄청 왔잖아요. 크게 된 거예요. 맞아요. 판이 커진 판이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도 엄청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사진 찍어 화이팅 막 이런 사진 찍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멸치 한 명 저기 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도 비선수 출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주눅 들고 있었는데 이제 피칭만 본다고 해가지고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피칭만 본다 해서 가나다라 순이어가지고 네. 제가 희은 희은이가 제일 끝에. 희은이 맨 끝에였어요. 네. 근데 제 앞에 대은이 형 있었는데 대은이 형은 다음 날 또 마침 선발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미 검증된 사람이라고 몇 개 안 던졌어요. 이건 기회다. 해서 있는 거 던졌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신인 드래프트 있을 때 네. 다시 또 일본으로 돌아갔던 다시 거잖아요. 갔어요. 그거 네. 보고 다시 다음 날 갔을 거예요. 아마. 네네. 네. 네. 돌아가서 이제 그때는 또 리그 경기에 또 경기하고 하다가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그 중계 네. 화면만 봤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드래프트가 9월 10일인가?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저희가 9월 9일에 시즌이 끝났어요. 그래서 네. 9월 10일 날 저녁에 회식하자고 해가지고 네. 내가 오전에 드래프트 지명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 듣고 회식 자리 가겠다 했는데 네. 1라운드, 2라운드를 보다가 네. 사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졸았어요. 그냥 졸다가 이제 눈 뜨니까 한 7, 8라운드 되더라고요. 네. 한 10라운드 됐는데 타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설마? 막 이러다가 에이스는 지명하겠습니다. 일본 독립리그 한선태 하자마자 바로 껐어요. 저는 지명 받자마자 그냥 바로 그 전원 버튼 눌러서 껐어요.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딱 그거 오케이 됐다. 됐다 이랬는데 갑자기 핸드폰 엄청 진동. 날 진동 엄청 많이 왔어. 일본 독립리그 한선태. 사실 프로 생활도 처음이고 2000 야구장도 굉장히 잘 돼 네, 있잖아요. 독립리그에서 계속 활약했던 선수 입장에서는 프로의 생활이 와 이렇구나 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어색했지만 잘 녹아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 잘해주셔가지고 금방 친해졌어요. 네.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야구가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야구를 좀 안 해가지고 네. 야구를 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피나 이런 거를 저한테만 좀 약간 유독 색다르게 계속 상황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처음에는 좀 약간 벙찐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흔히 엘리트 야구 코스를 밟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혼자서 레슨 받고 네. 뭐 이렇게 하다가 독립리그 가고 막 네. 이랬던 네. 선수이다 보니까 네. 야구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선수들이 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었겠죠. 제일 힘들었던 게 주자 묶어놓는 거랑요. 그리고 그 변화구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1번은. 왜냐면 막 페이퍼피 상황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연습하고 하면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자 1루만 나가면 다 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계속 하다가 제 밸런스 무너지고. 예. 주자를 신경 쓰다가 예. 타자를 놓치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배운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나는 다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삼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템포로 똑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더 약간 차분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월 24일까지 네. 평균 자책점이 무려 뭐 0.36이었어요. 네. 1패 1세이브 2홀드. 예. 아니 그 동료 선수들이 놀라지 않아요? 그 미스터 제로 막 이렇게 네네. 해줬어요. 네. 형들이 막 해주고 동생들이 막 불러줬는데 1패 들어갔을 때 그때도 살짝 벽에 부딪혔죠. 왜 1패 들어갔을 때가 두산이랑 할 때였는데 선타자 포볼인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주자 2루에 갔고 원아웃 주자 3루였는데 코치님 올라와서 왼손 타자였거든요. 다음 타자가 우타자니까 어렵게 승부해라 했는데 너무 쉽게 들어가서 좌익수 플라이 해가지고 끝내기 홈 들어온 게 그게 첫 실점이 그거거든요. 네네. 어려운 걸 승부해서 얘가 손이 나와가지고 막 범타가 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땡큐고 네. 아니면 그냥 포볼 내보내라. 네네. 약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초구인가 2구까지 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단 스트라이크 하나 넣어야 돼.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느꼈죠.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조금 더 확률이 더 있고 주자 1, 3루면 병살 플레이를 할 수 있으니까 뒤에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처음 겪었던 것 같고 등판 경험이 실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점이 노출이 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그냥 0.36 막 이런 거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직구가 그때 엄청 좋았어요. 네. 던지고 싶은 대로 거의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컨트롤이 괜찮았고 막 6월 초인가 둘째 주인가에 막 1군 합류해서 잠실에서 4일인가 맞아. 4일 동안 막 맞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내려와서 또 잘 던지고 그러다가 2월 24일 날 네. 정식으로 네.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네. 네, 1군 계약을 맺고 네. 등번호도 받았죠. 예. 네, 지금 달고 있는 40번. 네. 네. 이때는 좀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 막 등번호 2자리 받았다 이런 거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정식 선수가 등록돼서 1군에서 이제 뛸 수 있구나 네. 이거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막 등번호 받고 막 그런 거 좋은 것보다는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흐름 아니었나요? 많이 빨랐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던지면은 막 삼진 잡고 3점 태하고 땅볼 잡고 막 이러니까 코치님들이 보고서 쓸 때 저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계속 올려주셨대요. 일단 결정적으로는 제가 올라갔을 때가 남부원정 삼성이랑 상무인가 이렇게 6연전이었는데 삼성에서 1이닝 던지고 상무랑 할 때 멀티 이닝을 2번 던졌어요. 2이닝을 이틀 던져가지고 무실점을 했어요. 또 그게 좀 크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5이닝 던졌는데 일단 상무를 2이닝 무실점으로 잡아가지고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6월 25일이 한선태 선수의 KBO 리그 1군 네. 첫 등판을 했던 날이에요. 네. 네, SK전. 네. 7대3으로 뒤진 8회 초 네. 네,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올라갈 거라고 미리 언지를 받았어요? 경기 아니요. 못 네. 받았고요. 형들이 알려줬어요. 음, 우리가 엄청 크게 이기거나 엄청 크게 뒤지고 하면은 무조건 올라간다. 네. 경험치 쌓이라고 네. 이제 너무 큰 점수 차들은 이제 좀 약간 신인급 선수들에게 이렇게 경험치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설마 등록하자마자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점수 차도 생각보다 크지도 않았어요. 4점 차. 준비하라 하셔가지고 엄청 긴장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재원 선수한테 안타를 허용하고 네. 그다음 안상윤 네. 선수 맞죠? 볼 3개가 볼이었죠. 너무 감사하죠. 병살 쳐줘서 진짜 그때 약간 위기였어요. 네. 네.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요. 3볼 되자마자 네. 상태야 너 여기서 포볼 주면 2군 내려간다 이 생각을 던졌어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던져야 돼 하면서 3볼에서 한가운데를 안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3볼이니까 안 칠 수도 있겠지만 3볼에서 오케이 하나만 더 똑같이 던지자 했는데 공에서 손이 떠나자마자 볼이다 이랬는데 번트 됐다가 이거 파울 쳐준 거예요. 슬래시 해가지고 그래서 와 살았다 이러고
와 이거 진짜 무조건 그냥 가운데 넣자 이러고 떠 던졌는데 병살 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살았다. 이러면서. 어땠어? 이제 그 다 이닝 마무리하고 들어갔을 때 더가웃에서는. 더가웃에서는 다 화이팅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좋고 그런 건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일단 3볼까지 볼, 갔고 포볼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선두 타자한테 안타도 맞았고 데드볼도 하나 냈고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그건 있었어요. 안도. 아 1이닝은 막았다. 결과적으로는 막았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다음 경기에 혹시 나가게 된다면 초구 스트라이크나 뭐 이런 거 좀 생각해서 해봐야겠다. 이런 거 좀 했었죠. 네. 꿈에 그렸던 항상 그 장면이잖아요. 그 네, 순간은 네. 1군 데뷔전 언제 1군 마운드에 쓰는 게 네. 목표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목표가 물론 예상대로의 그림은 아니었지만 일단 달성은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소회는 없어요. 목표를 이룬 건 맞는데요. 이제 또 다시 시작이. 시작을 하려고 이제 또 새로운 걸 잡았죠. 네. 일단 기회 줄 때마다 잘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매 경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요 SK전 9회초 등판에서 네. 김재현 선수 상대로 데뷔 첫 탈삼진을 기록했고 네. 2경기 연속 무실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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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25일날 등판하고 26일날 네. 연투 등판이었어요. 네네. 9회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전날에 막 그렇게 막 만족도 높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첫 등판에. 그래서 두 번째 등판에는 어제보다는 좀 잘 던져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구 위주로 계속 가다가 그때 이성호 선배님이 체인지업 사인 내주셨는데 운 좋게 잘 들어갔어. 삼진을 잡을 수 있어. 네. 근데 이때 이제 이게 항상 지적이 됐던 거예요. 좌타자 상대로 던질 만한 변화구가 체인지업밖에 없었던 거. 네네. 네. 네. 이게 일본에서부터 계속 코치님이랑 연구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야구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구장창 이것만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던지기 위한 그 전에 공들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어보고 물론 제가 연구를 한다 해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게 좀 최대한 효과적으로 던질 수 있게 해봤던 거죠. 그리고 일단은 전적으로 포수 사인을 일단 따르려고 해가지고 네. 체인지업 사인을 했는데 헛스윙 삼진 잡아서 네, 쳤던 것 같아요. 야구적인 면에서 좀 많이 참고했던 선수가 있어요. 체인지업 잘 던지고 싶어서 찬규 형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것 같고 이우찬 형이나 차우찬 형이나 차우찬. 뭐 우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뭐 이러면서 선수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비선출로 그러니까 정말 정식으로 야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되게 궁금증이 많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그게 있었는데요. 네. 근데 2군에서 이제 성적을 내고 1군에서도 이제 5경기까지 무실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한 명의 선수로 이제 해주셨죠. 인정. 네. 네. 사람들 다 있는 그냥 디스크 살짝 돌출 네. 이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병원 갔을 때 거의 못 걸어 다녔어요. 이제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 근데 다른 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면 알아봐 주실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전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고 나왔죠. 형원이가 공을 제일 빨리 던졌어요. 그 날에. 뭐 형이 다시 프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내 다음은 일단 너일 거라 생각을 한다. 야.